대표님. 네. 네. 바빠 지금. 최근에 저희 유튜브 영상 중에 내 돈 안 들이고 공장 설립하는 법, 조회수 효자죠. 네, 지금 조회수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 이쪽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좀 이제 제조업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도움될 만한 그런 정부 지원 사업, 그런 꿀 정보 좀 없을까요? 제조업 대표님들. 뭐 지원 사업 너무 많죠. 내가 이렇게 교육도 많이 했지만 하루에도 60개 정도의 지원 사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전체 사업자 수 중에 이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제조업을 위한 지원 사업은 정말 많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소상공인 대표님들이 하실 수 있는 사업인데 판로개척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 사업. 이 제조업이 물건을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라 만든 거를 이제 판매해야 되잖아요. 판매하는 곳을 이제 판로를 개척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마케팅비라든지 시제품 개발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1,8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거든요. 두 번째가 이제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죠.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은 제조업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 서비스업이나 다른 여타 업종들도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제조업에 특화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로컬 브랜드 위원 같은 경우는 그 로컬에 있는 어떤 특산품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거나 물건을 만들거나 인데, 그 2025년도 지금 이제 오디션 진행 중이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선발된 업체들을 보면은 제조업들이 좀 많더라. 그래서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이렇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가 소상공인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역량을 강화시키는 지원 사업. 어떤 돈을 주는 사업은 요거는 아니고 그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어떤 컨설턴트가 가서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을 하고, 또는 BEP, 이제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물건을 만들고 판매할 때 그 마진율을 계산을 해서 이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인가를 이제 봐주는 뭐 그런 컨설팅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익 모델을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 네 번째가 이제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이 또 있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은 온라인 오프라인 통합해서 우리가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제반 비용을 해주는 거라면, 이 온라인 판로 지원이라는 것은 온라인 그 플랫폼 있죠.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뭐 해외 진출을 위한 거라면은 아마존이라던가, 뭐 동남아 쪽은 쇼피 라자다, 뭐 이런 쪽에 어떤 진출을 하기 위한 지원을 해주는, 돈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플랫폼에 입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을 대행해 준다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소상공인 24,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소상공인 24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제 검색하시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괜찮은 사업들은 이렇게 4개 정도가 있고, 나머지들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고요. 두 번째가 이제 사업화 자금 관련해서인데, 너무나 이제 다 알고 계시는 예창, 초창, 창도, 그 다음에 이제 창업 중심대학, 그 다음에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그 다음에 청년 창업사관학교, 이렇게 한 6가지 정도의 그 사업화 자금이 있는데, 요것도 물론 제조업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죠. 뭐 제조업 아니더라도 할 수는 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제조업이 비율로 보면 굉장히 많고, 여기 이 돈을 가지고 쓸 수 있는 항목들이 시제품 개발비나 이런 쪽에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제조업분들이 이제 많이 하실 수 있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예창이나 창도 이런 사업화 자금들은 2월 중순 정도에 공고가 되는데, 올해는 지금 7월 22일 오늘 기준으로 해서 추경에 의한 2차 하반기 이제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이 진행 중이죠. 예창이 한 50억 정도, 그 다음에 초기 창업이 한 200억 정도, 창업 도약이 한 150억 정도, 이렇게 해서 400, 한 20억, 30억 요 정도가 이제 집행이 되고 있는데, 8월 4일 또는 5일 정도가 마감이거든요. 이 부분도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그 5대 딥테크 분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제조업분들에게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살펴보시면 좋고, 어디서 신청해요? 창업진흥원을 들어가셔서도 좋지만 기업마당에 뭐 예비창업, 초기창업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온라인 지원하기 이제 버튼이 있거든요. 그 버튼 눌러서 들어가시는 게 접근성은 좀 좋으실 겁니다. 창업진흥원 사이트 들어가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이 사업이 예창, 초창 말고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찾아갖고 들어가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기업마당 들어가셔가지고 API 연동된 걸로 클릭 누르면 연결되는 걸로 그렇게 가시면 좋고, 그 사업화 자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사업계획서라는 게 중요하죠. PSST라고 불리는 요 사업계획서가 좀 중요한데, P는 이제 문제제기, 내가 느낀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문제가 뭐냐, S, 솔루션, 그 문제를 우리가 이런 제품이나 이런 서비스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S가 스케일업.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성장하려고 한다. 어떻게 사업화하려고 하는 이제 전략이 뭐다. 마케팅 전략이 뭐다. 그 다음에 네 번째 T가 팀이죠. 우리는 팀 구성이 어떻게 돼 있다. 그래서 위에서 얘기한 전략들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PSST로 구성이 되는 이 사업계에서 작성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사업화 자금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가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허 분야인데요. 특허 관련된 지원 사업들도 되게 많아요. 물론 방금 말씀드렸던 사업화 자금에서 받은 돈으로 특허를 만들어도 되죠. 근데 그거는 변리사님에게 뭐 400이든 500이든 뭐 1000만 원이든 1500만 원이든 지불을 한 다음에 특허를 그냥 만드는데 지나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제 특허 관련된 지원 사업들은 특허를 만드는데 우리 사업의 방향성이 이러니까 이런 특허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어떤 컨설팅적인 요소까지 들어가서 특허 테크트리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만들려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류에 속하다 보니까 이런 종류의 특허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것을 해외에 있는 특허들까지 다 분석해 갖고 만들어 줍니다. 네, 그런 지원 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IP 나래 사업이죠. IP 나래는, 나래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날아오르다 이런 뜻인데, IP를 가지고 사업을 이제 회사를 성장시키자, 날아오르자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2,5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이제 특허 맵을 만들어 주죠. 그 다음에 특허 한 건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해외 그 특허까지 같이 출원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특허로 R&D라는 게 있는데, 근데 이게 6천만 원 또는 3천만 원 지원을 해주는 건데, 6천만 원짜리는 특허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R&D를 하고 있다면 R&D 과제의 기술 요소별로 세부 R&D에 따라서 특허 창출 전략을 세워주는 거예요. 3천만 원짜리는 그 R&D와 관련돼 있지 않더라도 우리 회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에 요런 게 어울리면, 요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창출 전략을 세워주거나 이제 R&D를 요런 거 해보면 좋겠습니다 라는 방향 제시 같은 거를 좀 해주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IP 바로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IP 바로 지원은 2천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합니다. 2천만 원 지원을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중소기업을 경영하다 보면은 애로사항이 많이 생겨요. 그 중에 이제 지식재산 관련된 애로사항이 생기기도 하죠. 뭐 특허를 침해했다, 뭐 타 회사가 우리를 침해했다던가, 우리가 뜻하지 않게 어떤 거를 침해했다던가. 좀 유명한 사건이 한 2년 전인가, 그립톡 알죠? 핸드폰 뒤에 저거 붙이는 손잡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통상 그냥 그립톡이라고 하는데, 그 그립톡의 상표권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회사에게 허락받지 않고 거의 모든 이제 회사들이 다 그립톡이라는 이름을 썼죠. 그런 게 이제 침해 소송이 이제 진행된 적이 있거든요. 이런 사례가 있다던가, 이럴 때를 대비해서 변리사가 현안 진단을 하고 국내 맞춤형 특허 전략을 세워준다던가, 이 특허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업하고 있는지 뭐 홍보 영상을 찍어준다던가, 디자인에 뭐 침해되지 않도록 이제 디자인 전략을 짜주거나 패키지 전략을 짜주거나, 또 필요하다면 만들어주기도 하고 CI/BI를 개발해주기도 하고 리뉴얼 해주기도 하고, 이런 게 되게 범위가 넓어요, 레인지가. IP 나래 같은 경우는 그냥 특허를 만들어주는 거라면, IP 바로 지원은 특허를 만들어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 여러 가지 전략을 짜주기도 하고 영상 만들어주기도 하고 뭐 그 상표 디자인 전략 짜주고 CI/BI 개발해주고, 또 범위가 좀 넓죠. 이게 2천만 원 규모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IP 스타 기업이라고 있는데, 방금 얘기한 IP 바로 지원 같은 경우는 국내 맞춤 전략을 짜주는 거라면, 글로벌 IP 스타 기업은 글로벌에서 지재권 가지고 스타 기업이 돼봐라 라는 지원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해외 맞춤형 특허 전략을 세워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특허 관련된 거는 4개 정도가 있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조금 굵직한 거는 이렇게 4개 정도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R&D 관련된 거, 제조업분들은 R&D 또 많이 하시는데, R&D 관련된 거는 중소기업 기준으로만 얘기하면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이 있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은 흔히 얘기하는 디딤돌 R&D, 7년 이내 기업이고 매출액이 20억 언더일 때 할 수 있는 R&D입니다. 요거는 최대 1년 반, 1년 6개월의 개발 기간을 주고요. 최대 2억 원의 R&D 연구 개발 자금을 지원을 하죠. 두 번째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인데, 그 디딤돌 R&D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 7년이 넘어갔거나 또는 매출액이 20억이 넘어갔거나, 이런 기업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이라는 거를 하게 돼요. 여기는
큰 카테고리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이고 세부 카테고리로 3개가 있어요. 수출 지향형, 시장 확대형, 시장 대응형 이렇게 3가지 분류가 있는데 수출 지향형도 또 한 4-5가지로 나뉘고 세부 전략으로 보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크게 보면 수출 지향, 시장 확대, 시장 대응. 수출 지향형은 이제 최대 4년에 20억을 지원을 하고 시장 대응형은 2년에 5억 원, 시장 확대형은 2년에 6억 원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이런 R&D가 있으니까 제조업하시는 우리 대표님들은 이런 R&D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고, 근데 R&D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소가 필수죠. 연구원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제조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스마트 제조 지원 사업이라는 건 이제 큰 카테고리예요. 큰 카테고리고 그 안에 보면 또 막 6개, 7개 쭉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보다는 이 스마트 제조 지원 사업이 갖고 있는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만 좀 얘기를 하면, 이 스마트 제조 지원 사업은 수작업 위주의 제조 공정을 디지털화 시켜보자 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DX 사업이었고 지금은 이재명 정부로 들어오면서 AX 사업으로 좀 더 확대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동화 기기도 AI가 도입된 어떤 자동화 기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제조 공정을 스마트하게 좀 바꿔보겠다, 요런 어떤 대의적인 목표를 가지고 지원하는 건데, 요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4천만 원 정도를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4천만 원 정도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지원을 하는데, 하드웨어는 자동화 기기를 도입을 하는 것일 테고, 소프트웨어는 클라우드 서비스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도입을 도와주는 거죠. 저는 스마트 제조 지원 사업을 비롯한 우리 공정의 스마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글로벌 경제도 다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잖아요. 대응을 하려면 우리가 수작업 가지고는 안 된다. 제가 예전에 그 진행했던 어떤 주얼리 회사 같은 경우도 수작업으로 작업을 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디지털화, 제조공정 디지털화 지원 사업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3D 프린터나 어떤 자동화 기기들을 도입을 하면서 공정을 자동화 시켰더니 불량률도 줄어들고 이제 생산량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발주도 늘어나고 비즈니스 모델을 어떤 개선을 통해서 B2C 모델을 B2B나 B2G로 확장하려고 물론 노력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뭐 글로벌 경제를 비롯한 다른 회사와의 경쟁력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지금 다른 회사도 전부 다 제조 공정을 디지털화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만 뒤처질 수 없다. 그래서 생존 전략 측면에서 이 스마트 제조 지원 사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두 번째가 그 중기부에 4월 달에 올라온 보도자료가 하나 있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그 국내에 제조기업이, 그러니까 12%는 중견기업 이상이고 88%가 중소기업인데, 이 88%의 중소기업들 중에서 제조공정을 디지털화하는 스마트 공장의 도입률을 보니까 18.6%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스마트 공장을 도입을 하면 82%보다는 우위에 설 수 있다는 거고, 얘를 도입하지 않으면 82% 안에서 밑에서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제조업 중에서 영향력을 가지려면 이제 스마트 제조 공정을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스마트 제조 지원 사업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서울 소재 대표님들에게는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SBA라는 서울경제진흥원이 있거든요. 서울경제진흥원을 들어가게 되면 두 가지 사업이 이제 매년 떠요. 첫 번째는 도시제조업 제조공정 디지털화 사업, 요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도시제조업 작업 환경 개선 지원 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제조업이죠. 제조업만 해줘요. 제조업만 해주고, 그 제조공정 디지털화 같은 경우는 이제 4천만 원을 지원을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수작업을 스마트 공정으로 바꾸는 어떤 기계나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고 컨설팅을 해주는 이런 사업이 하나 있고, 작업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9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합니다. 9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작업 환경에 위해 요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그 금속 업체들 이렇게 절곡하고 뭐하고 막 하는데 안 좋은 분진가루 날리고 뭐 공기가 안 좋은데 환풍기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또는 공장은 되게 큰데 환풍기가 너무 작은 용량으로 몇 개밖에 안 달려 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근로자들에게는 위해 요소가 되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검사를 하고 이 위해 요소를 제거 또는 개선하는 사업을 해줘요. 제조업 대표님들은 할 수 있다 보니까 한번 좀 말씀을 드렸고, 서울만 말씀드리면 경기도가 또 서운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 소재 대표님들께도 한 말씀 드리면 이것도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경기도만 지원하는 경기도 첫걸음 R&D라고 있습니다.
그 아까 디딤돌이나 이게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 이런 것들은 전국 단위라면 경기도 첫걸음 R&D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GBSA라고 하는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하는데 경기도에 창업한 지 3년 이내 기업이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면 R&D를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고, 또는 타 지역에 있었지만 경기도로 이전을 했고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전한 이력이 있으면, 그리고 연구소가 있으면 할 수 있는 R&D 사업이에요. 2년간 1.5억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테크트리를 타자면 예창을 하고 초창을 하고 경기도 첫걸음 R&D를 하고 이렇게 이제 테크트리를 탈 수 있죠. 그렇게 한 다음에 창업도약을 들어가고 이렇게 쭉 갈 수가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디딤돌도 하고, 디딤돌 끝났어. 7년이 끝나면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 수출지원형으로 4년에 20억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테크트리를 탈 수도 있겠죠. 이런 게 이제 경기도가 있고요. 그 경기도에 가구 관련된 가구 특화 지역이 좀 많이 있잖아요. 용인에도 있고. 가구 특화 지역이 좀 있어서 한 말씀 드리면, 경기도 가구 인증 그 사업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가구를 우리가 만들게 되면은 이 가구가 어떤 뭐 불연성, 그러니까 불에 안 타거나 뭐 이런 어떤 시험 인증이 좀 필요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요거 현재 진행 중이에요. 예산 소진 시까지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검색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500만원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중소기업 대표님, 소상공인 대표님 모두가 참여 가능한 사업이라고 본다면 이 중소기업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직 공고는 안 된 거죠.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사업 신청 기간이 열리는 사업인데 뭐냐면은 제조 AI 특화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스마트 공장을 구축해 주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AI 기반인 거죠. 요거를 최대 2억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조 현장의 업종과 공정에 특화된 어떤 맞춤형 AI를 가지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지원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제조업 대표님들은 경쟁력을 강화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무나 사실 되는 건 아니고 스마트 공장이 도입되어 있는 회사만 할 수 있어요. 스마트 공장은 수준 확인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스마트 공장 이제 그 레벨에 따라서 레벨 1, 2, 뭐 고도화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수준 확인만 되어 있으면 참여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 공장이 수준 확인이,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이 되어 있고 중소기업이라면 제조 AI 특화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지원해 보셔도 좋겠다. 이게 최대 2억 원까지 지원이 된다 라는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나 사업하고 있어? 그러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요게 이제 바우처죠. 바우처, 수출 바우처하고 혁신 바우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출 바우처는 제조업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모두 다 할 수는 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제조업이 이제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제조업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고요. 수출 바우처는 수출 실적이 없더라도 3천부터 최대 1억 2천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한 17개 정도의 메뉴가 있거든요. 뭐 관세 대응부터 시작을 해서 해외 상표를 등록한다든지, 또는 CIBI를 개발한다든지, 해외 홍보 동영상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혁신 바우처는 제조업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바우처 이름도 제조 혁신 바우처예요. 제조 혁신 바우처는 5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제 중대재해 컨설팅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금형도 필요하죠. 제조업 대표님들은 금형을 항상 많이 하시고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시제품 제작하는 거, 목업 제작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에도 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5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고, 지원 사업이 만약에 뭐 5천만 원이면 좋은 거고 1,000만 원이면 안 좋은 거고 이런 건 없잖아요. 사실은 지원 사업은 갚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융자는 원금하고 이자도 다 갚아야 되지만 지원 사업은 갚지 않아도 되는 무상한 무이자 돈이기 때문에 저는 대표님들의 권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이 그 권리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 이 1,000만 원은 전부 다 비용으로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영업을 해서, 그러니까 매출을 만들어서 영업이익으로 1,000만 원을 만들려면 영업이익률이 10%인 회사는 매출 1억을 해야 1,000만 원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00만 원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됐다? 그럼 매출 1억 올린 거랑 같은 효과거든요. 그렇게 보셔도 되잖아요.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500만 원이면 아예 너무 적어, 뭐 900만 원이면 아예 너무 적어,
뭐 5천만 원, 이 정도는 해볼만 하네,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지원 사업은 권리다. 권리는 무조건 받으셔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면 금액 상관없이, 또는 금액을 안 주는 어떤 컨설팅을 해주는 지원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라면 전부 다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당되는 것들은 다 지원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